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식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이 뭐라고 배우셨나요? 돈 잘 버는 기업을 싸게 사라. 맞습니까? 그게 우리가 학교에서, 재테크 책에서 선배들한테 귀에 딱지 않도록 들어온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간 매출 2천억 달러를 찍는 메타, 여러분이 매일 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그 회사의 시가총액, 즉 회사 전체 가격이 1.45조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1,900조 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숫자가 등장합니다. 고작 매출 160억 달러 수준인 스페이스X가 무려 1.75조 달러짜리 기업 공개 IPO 서류를 던졌습니다. 기업 공개란 쉽게 말해 우리 회사 주식을 일반인들에게도 팔겠다고 정식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매출은 1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회사 가치는 오히려 더 높다? 이건 금융 역사상 전례 없는 거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신세계의 서막일까요? 실제 수치를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2026년 예상 매출은 약 2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 성장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장 속도입니다. 메타는 이미 성숙한 기업이고 스페이스X는 지금 막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2005년의 구글, 2012년의 아마존처럼 말이죠. 단언컨대 지금 이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향후 10년의 거대한 부의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될 것입니다. 단순히 로켓 쏘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이 녹아내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지구 궤도를 점령하려는 우주 기반 AI 제국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오늘 내용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스페이스X를 아직도 우주 탐사선 만드는 곳으로 알고 계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들은 이미 두 가지 핵심 사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바로 우주판 통신사와 우주판 물류회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 전체 기업 가치의 약 70%를 지탱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해도 부족합니다. 2026년 현재 지구 저궤도, 즉 지상에서 약 550km 높이의 위성 10,000개 이상이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가입자 수는 1,000만 명을 돌파했고 2026년 연간 구독 매출만 15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 인터넷이 땅속에 묻힌 구식 전선이라면 스타링크는 지구 전체를 덮는 거대한 무선 와이파이 망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농촌, 태평양 한가운데 어선, 히말라야 산속 오두막에서도 스타링크 하나면 영상통화가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수익성입니다. 스타링크의 EBITDA 마진, 즉 영업 현금이익률이 무려 54%입니다. EBITDA가 낯선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면 100원을 팔면 54원이 실제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조업 회사가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넷플릭스 같은 고수익 구독 서비스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 섬은 한번 올려놓으면 추가 비용 없이 수십억 명에게 서비스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초대형 우주 로켓으로 한 번에 100톤 이상의 화물을 우주로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가 성공한 궤도내 추진제 이송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추진제란 로켓을 날리는 연료입니다. 이 테스트가 성공했다는 건 쉽게 말해 우주 주유소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로켓은 한 번 쏘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100톤의 화물을 싣고 우주에서 기름을 채워 달과 화성까지 가는 무한 재사용 우주 트럭이 생긴 겁니다. 그 결과 우주로 화물을 보내는 킬로그램당 운송 비용이 예전 우주왕복선 시절의 100분의 1 수준인 6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류비가 100배 저렴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주공장, 우주호텔이 현실이 됩니다. 이건 공상과학이 아니라 2026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1.75조 달러라는 무시무시한 기업 가치를 들고 나온 걸까요? 단순히 로켓 사업과 통신 사업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인공지능 기업 xAI를 스페이스X에 공식 합병시켰습니다. 이 xAI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챗 GPT에 맞서 머스크가 만든 AI 챗봇 그럭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금이 부족한 xAI를 살리려는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머스크가 꿈꾸는 건 지구 밖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란 쉽게 말해 챗GPT나 유튜브 같은 AI 서비스를 돌리는 거대한 컴퓨터 서버 창고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공장이나 구글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기를 쓰고 냉각수를 쏟아붓는 이유도 바로 이 서버들 때문이죠.
지상 데이터 센터의 두 가지 고질병은 전력 문제와 냉각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어떨까요?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무한히 얻고 영하 270도에 달하는 극한 냉기로 자연 냉각이 됩니다. 전기료 0원, 냉각비 0원. 이것이 스페이스X가 노리는 진짜 미래입니다. 이건 단순한 IT 기업을 넘어선 물리적 AI 인프라의 독점입니다. 미래에는 챗GPT든 구글 AI든 삼성 AI든 모두 스페이스X의 우주 서버를 빌려 써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xAI 합병 발표 이후 스페이스X의 비상장 주식 거래 가격은 단 2주 만에 18%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이 합병을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스페이스X가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완전히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 국방부의 골든돔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골든돔은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우주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요격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전체를 덮는 황금 방패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스페이스X의 군사 위성망입니다. 600개 이상의 군사 전용 위성이 지구 궤도에서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적의 미사일 발사를 감시합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 어디서 미사일을 쏘든 발사 3초 안에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국은 이제 스페이스X 없이는 국가안보를 지킬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스페이스X는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6년 미 국방부와 나사로부터 스페이스X가 수주한 계약 총액은 약 8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스페이스X의 주가를 지지하는 강력한 방패막이 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쟁 중에 무기 공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무기 공장이자 통신 인프라가 된 겁니다. 주가가 흔들려도 정부 계약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 위성통신이 전쟁의 판세를 바꿨다는 건 이미 전 세계가 아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스타링크 덕분에 러시아 탱크를 정밀 타격할 수 있었고 이걸 전 세계 군대가 지켜봤습니다. 지금 나토 30개국 군대가 스타링크 군사 버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건 또 하나의 거대한 매출 파이프입니다. 자,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조급하면 투자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제가 3가지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 투자자 할당 30%를 노려라. 이번 IPO의 가장 큰 특이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2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 규모의 공모 물량을 배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역대 미국 IPO 역사상 개인에게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모건 스탠리의 이트레이드나 국내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공모주란 회사가 처음 주식을 팔 때 상장 전에 미리 구매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착순이라 준비한 사람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의 5% 규칙을 반드시 지켜라. 포트폴리오란 내가 투자한 자산 전체를 말합니다. 주식, 예금, 부동산 등 전부 합친 것이죠. 단언컨대 스페이스X 상장 직후 주가는 테슬라 상장 때처럼 엄청나게 요동칠 겁니다. 하루에 30%가 오를 수도 있고 20%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1.75조 달러라는 기업 가치는 이미 미래의 성공을 현재 가격에 반영한 숫자일 수 있습니다. 행동 지침은 명확합니다. 전체 투자 자산의 1%에서 최대 5%만 담으십시오. 예를 들어 투자 가능한 자산이 1,000만 원이라면 최대 50만 원만 넣는 겁니다.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셋째, 직접 투자가 어렵다면 ETF를 활용하라. ETF란 여러 주식을 묶어서 하나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펀드 상품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약 15일 이내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닥 100은 애플, 구글, 엔비디아 같은 미국 대형 기술주 100개를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ISA 계좌, 즉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통해 이 나스닥 100 ETF를 분할 매수하면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상품명 뒤에 H가 붙은 것은 환해지 상품으로 원화로 환율 위험을 차단한 것이고 H가 없는 것은 환 노출 상품으로 달러 강세가 되면 추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면 H 없는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잠깐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19세기 철도 시대가 막 열릴 때 사람들은 저 쇳덩이 기차가 왜 필요하냐고 비웃었습니다. 말이 더 빠르고 믿을만하다고 했죠. 하지만 철도를 가진 자들, 철도 회사에 일찍 투자한 자들이 그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반대로 기차 같은 거 언젠가 사라진다며 외면한 사람들은 그 부의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는 우주라는 거대한 신대륙에 철도를 깔고 있습니다. 이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 우주 산업 전체 시장 규모는 약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0조 원입니다. 그런데 2040년에는 이 시장이 1조 달러, 즉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2배 이상 커지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절반 이상을 스페이스X 하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가입자가 2030년에 5천만 명을 넘어서면 그것만으로 연간 구독 매출이 60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지금의 애플 서비스 부문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여러분, 저 시민 뉴스터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S1 보고서, 즉 기업 공개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재무현황 공개 문서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는 것. 그 행동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통장 잔고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이 선택이 당신의 10년 후를 바꿀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민 뉴스타였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은 냉혹하지만 전략은 따뜻해야 합니다. 성투하십시오.